제목 보세요. 정말로 공포감이 느껴지는 제목입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바로 어제가 만우절이었잖아요. 보고 나서도 이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공포스러운 순간인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네. 자석 밑에 이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불어드는 바람에 남은 바닥조차 종이자처럼 이 너덜거리는 이 모습인데요. 뚫린 구멍 아래로는 달리는 차량 바퀴가 아주 심하게 흔들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 지금 보이시죠? 지금 저게 버스예요, 버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의 시점은 바로 어제 오전 40여 명의 학생을 태우고 무려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통학버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세상에. 그런데 이 버스 바닥이 이렇게 뻥 뚫린 상태로 10분가량을 더 달린 후에야 고속도로 주행을 멈췄다고 합니다. 아니, 이담 아나운서, 이게 지금 뭐 저기 해외에 좀 어렵게 사는 나라 그런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얘기라고요, 이게 지금? 네, 저희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에서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요, 어제 오전 8시가 좀 안 된 시각에 인천과 송내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천안에 있는 한 대학교로 향하던 통학버스인데요. 학생이 40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통학버스의 좌측 뒷바퀴가 주행 중에 터진 겁니다. 그 학생 측에 따르면요, 펑 소리가 나면서 좌측 뒷바퀴가 터졌고 버스 뒤쪽에서는 연기와 함께 탄내도 났다고 해요. 아하. 근데 이 충격으로 또 방금 보신 것처럼 좌석 쪽 밑바닥에 큰 구멍이 뚫린 건데요. 버스가 이 상태로 10여 분을 주행을 한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바퀴가 터졌던 천안 나들목 인근부터 학교까지 10분을 그냥 운행을 한 건데요. 네. 이 사고로 바닥 파편이 튀어서 학생 3명이요. 열상과 타박상을 팔다리에 얻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학교에 도착한 후에야 정차하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학생에게 물어봤는데 네. 이 다친 학생들 중에요. 아까 열상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네.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인데 피가 나는 학생도 있었고 아이고. 다리를 절뚝이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사진 잠깐 나왔잖아요. 버스 내부에 저 타이어 터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바닥이 뚫리는 과정에서 파편 같은 게 많이 튀은 거 봐. 저 보세요. 바닥에 보세요. 뭔가 지금 잔해물들이 막 튀어 있죠. 지금 막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어요. 저 과정에서 지금 학생들이 부상 입은 것 같은데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그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라서 사람들 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펑 하고 터지더니 제 얼굴로 이게 파편이 막 튀어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제 앞자리에서 바닥이 뚫린 상태로 그냥 계속 가고 있길래 여기 뒤에 사람 다쳤다고 멈춰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학교 가는 게 우선이라고 먼저 계속 가셨어요. 그냥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저도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막 하면서 다들 횡설수설했어요. 무서워서 큰 버스 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박성배 변호사님 학생들이 분명히 이거 밑이 뚫렸어요. 바닥이 뚫렸어요. 이거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버스 기사는 안 멈췄대요, 차를. 뉴스파이터 제작진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사고 직후에 학생들이 여기 다친 사람이 있다고 알렸지만 버스 기사는 지금 멈출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후에 빨간불에 버스가 잠시 멈췄는데 이때 또다시 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버스 기사는 학교에 빨리 가야 한다. 학교 가는 게 먼저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얼마 안 가서 학교에 도착은 했는데 결국 버스는 학교 도착 후에야 정차해서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듣고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학교 가는 게 무슨 우선이에요? 아이, 학생들 안전이 우선, 사람 생명이 우선 아니에요? 아니, 버스 기사는 왜 차를 못 세웠을까? 갓길에 비상등 켜고 일단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버스 기사의 말을 들어보자면은 지금 출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고속도로 상에서 정차할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계속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세울 곳을 찾지 못하니까 그냥 아마 학교로 갔던 모양입니다. 이게 적당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버스 기사의 입장은 그러합니다. 네. 학교 측은 이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돕겠다고 나섰고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사항도 올렸습니다. 이 통합 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또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 돕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접한 일단 누리꾼 분들은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버스 기사의 대처가 옳았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사님이 적절하게 대처했다. 고속도로 갓길 정차가 정말 위험하다. 저 선택이 최선이다. 고속도로 사망사고는 2차 사고에서 많이 난다. 도착까지 10분 남았다면 저속 주행으로 고속도로 빠져나오는 게 나을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바퀴 터진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기사의 대처보다는 타이어를 터지게 만든 회사의 관리 소홀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요, 버스 기사분의 주장대로라면 아침 출근 시간대니까 차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량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속도를 빠르게 냈을 겁니까? 차량이 많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세울 수 없다는 게 버스 기사님의 얘기라면 다른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갓길에 충분히 세워서 안전조치 취하고 대피시킨 다음에 전화로 구조 요청하는 게 맞지 않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보실 때 어떤가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저속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는 사고 당시를 면밀하게 조사해 봐야 할 것 같고, 적어도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이후에는 일반 차로에서는 정차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줘도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차량의 앞뒤에 블랙박스도 보이고 막 그 주변 차량 블랙박스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특히 이 사고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일부 부상을 입었는데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은 불가능하겠지만 경찰에 입건돼 사안 자체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진행할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타이어가 터진 상황인데 이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운수 종사자뿐만 아니라 운송 사업자도 화물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실 화물 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물뿐만 아니라 부품이 이탈해서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부품 이탈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통학버스처럼 고속버스 등 버스의 경우에도 영업용 차량이죠. 많은 승객을 태우고 수시로 운행하는 차량인 만큼 일반적인 다른 자동차와 달리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규정은 그동안 논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번에는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피해 규모가 이만했기에 이 정도에 그쳤기에 천만 다행이고요.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원인과 그 과정에서 혹시 뭔가 잘못은 없었는가 꼭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